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단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날이죠. 바로 2단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정보에서 이제 2단원 자료와 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이제 배울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자, 이 내용에서는 아마도 우리가 자료와 정보의 표현과 자료와 정보의 분석에 관련된 내용을 아마 배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소단원에 나와 있었기 때문이겠죠. 자, 우리는 이 내용을 배우면서 자료와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 또한 그 자료와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하여서 많은 내용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 2단원도 상당히 열심히 수업을 들어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자료와 정보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1단원 했던 내용 여러분들 다 복습하고 오신 거 맞으시죠? 여러분들과 1단원 같은 거는요, 1단원 같은 내용은 복습을 이제 안 하셔도 되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어떤 분들이냐면, 그 들은 내용이 진짜 정확하게 이해가 가고 저와 함께 했을 때 실제로 말을 해보고 그렇게 저와 함께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서 했던 분들은요, 복습을 하셔도 그 전과 큰 차이가 없으실 거예요. 평소에 딱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만약에 꼭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하셔도 시험 점수는 나옵니다. 진짜 나와요. 완벽하게 이해가 가신 분들은요. 자, 그러면 오늘도 재미있는 자료와 정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독자가 한 분이 줄으셨어요. 11분에서 10분으로 줄었는데요.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과 저가 이제 함께 자료와 정보에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하면 우리가 뭐 점수 잘 받으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자료와 정보에 관련된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보시고 댓글 같은 거 남겨주셔도 좋아요. 제가 친절하게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요, 일단 어떠한 걸 말하고 정보는 어떠한 걸 말합니다. 그 각각의 내용을 제가 필기를 한 내용으로 바탕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내용을 책을 한번 읽어보니까요, 정리할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 두 가지예요. 자, 자료라는 것은 관찰이나 측정 등을 통해 얻은 객관적인 사실이나 그 값을 말하고요. 정보는 자료를 목적에 맞도록 유용한 형태로 가공을 해서 만든 겁니다. 다시. 자료라는 것은 관찰이나 측정 등을 통해서 얻은 객관적인 딱 그 값을 말해. 딱 그 어떠한 과정, 어떠한 실험을 거쳐서 어떤 걸 관찰했는데 그 값이 이게 되었어. 그럼 이 값을 우리는 자료라고 하는 것이고, 이 자료를 우리가 하려는 그 목적에 맞게 바꾸는 겁니다. 자, 몇 요일에는 어떻게 되고, 몇 요일에 어떻게 되고, 이걸 더했더니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하고 해서 유용한 형태로 가공을 해서 만든 것을 우리는 정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유한 원래 값은 자료, 바꾼 값은 정보. 자, 그러면 날씨를 예측한다라는 걸 한번 알아볼게요. 날씨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기압, 습도, 풍향, 기온 등의 자료를 수집합니다. 이것은 자료예요. 그죠? 딱 그 결과, 관찰한 그 결과. 근데 이것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고 분석을 하고 내가 쓸 내용은 쓰고 버릴 내용은 버리면서 막 가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보가 이렇게 처리된 자료는요, 이렇게 처리된 자료는 일기도 및 일기예보 등의 정보로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처리된 자료는, 자, 원래 있던 그 값은 가공이 돼서 정보로 생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정보는 전달하는 다양한 매체의 특성에 맞게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매체의 특성에 맞게 필요한 사람에게 활용이 된다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날씨 예보 등의 정보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기예보 등의 정보는요, 우산 생산량, 옷차림, 김장 시기, 농자 시기 등의 이런 것을 결정을 하는 자료로 재사용됩니다. 이처럼 자료와 정보는 활용하는 사람과 용도, 그리고 방법에 따라서 자료도 되고 정보도 될 수 있다는 사실. 오케이. 자료와 정보, 요거를 여러분이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생활 속에서 숫자, 문자, 그림, 소리, 동영상처럼 여러 가지 형태의
정보를 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강아지라는 자료가 있어요. 강아지 사진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우리가 각각 원하는 사람으로 또는 원하는 매체로 정보라는 것으로 가공이 돼서 바뀝니다. 오케이? 이 내용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보는 같은 내용이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숭이라는 정보를 전달하고자 할 때 문자로 원숭이라고 쓰거나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할 수 있고 소리를 우아아아 막 이렇게 내면서 원숭이의 동작을 흉내내어서 정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이 되면서 그 형태는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정보의 사용 목적을 우리는 잘 파악을 해서 적절한 유형으로 표현을 하면 더욱 가치 있는 정보를 생산하고 더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노트 정리해 볼게요. 네, 이렇게 같은 내용이라도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보 사용의 목적을 잘 파악을 해서 적절한 유형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요. 더욱더 가치 있는 정보를 생산하고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정보는요.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어요. 표현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데 수치 정보, 그림 정보, 문자 정보, 소리 정보, 동영상 정보 등 있습니다. 자, 수치 정보란 가격, 몸무게, 키, 점수 등과 같이 계산이 가능한 숫자로 이루어진 정보를 말해요. 예를 들어 어떤 것은 몇 원, 몇천 원 이런 거. 자, 그리고 그림 정보입니다. 평면 위에 선과 색채를 사용하여 사물의 형상이나 이미지를 나타낸 것으로 사진, 그래프, 약도, 포스터 등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자 정보란 한글, 영문자, 한자, 숫자, 특수 기호 등 인간의 의사소통을 위해 규정한 기호 체계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신문, 책 등 각종 문서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소리 정보란 음악이나 목소리와 같이 귀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마지막 동영상 정보는 움직이는 영상 정보를 말하면서 정지된 영상을 아주 빠른 속도로 연속적으로 보여주어 마치 물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와 정보 찾기 여러분이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요. 자료와 정보의 표현 중에서 자료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아날로그와 디지털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